녹화. 네. 친구들 이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조예린 학생, 박희은 학생, 조예. 혹시 그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는 삼성 SM976 자기 이름으로 변경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해야 돼가지고 이름 좀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네. 좋습니다. 네, 뭐 비디오는 뭐 켜도 좋고 안 켜도 좋고 이런 편한 대로 해두세요. 네. 네. 조혜린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화학 원 파트를 공부하게 됐고요. 기본 교재는 선생님이 자체 교재를 올려놨고 이 자체 교재와 그 다음에 완자 교재를 가지고 개념 학습을 먼저 할 거고요. 24시 개념 학습이 끝나면 O2 교재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숙제도 좀 있을 텐데 일주일이고 주에 일주일에 1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우리가 고등화학을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학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원소 기호들입니다.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원소 기호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을 텐데요. 어, 그 원소 기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특히 우리가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원소들은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들은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선 원소라고 하는 거,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 원소와 혹시 여러분들 원자를 구별할 줄 알까요? 원소와 원자. 자, 원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본 성분. 원자라고 하는 건 기본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음, 뭐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물을 하면 우리가 H2O잖아요. 그럴 때 이 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몇 개냐? 라고 하면 물은 지금 산소와 수소라고 하는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잖아. 성분, 즉 원소라고 하는 건 종류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원소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산소와 수소, 산소와 수소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원자는 몇 개로 되어 있냐? 그러면 얘는 입자 중심이거든. 그래서 하나, 둘, 셋.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잖아요. 그래서 원자는 몇 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냐면 세 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소는 기본 성분이다. 원자는 입자를 말한다. 이렇게 차이를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로 구성되어 있죠? 바로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그때 원자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들이 약 118종류가 우리가 발견이 되었고 이런 원소들을 가져다가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쭉 나열을 해줬어요.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나열을 해준 것이 바로 뭐냐면 주기율표라는 거예요. 이 주기율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다다음 단원에서 한 번 더 다루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화학을 하기에 앞서서 이 주기율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주기율표를 보시게 되면, 주기율표는 이렇게 가로줄인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해서 7주기까지 존재하게 되고, 세로줄로는 우리가 1족, 2족 해가지고 쭉 해서 18쪽까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18개의 족이 존재하게 되는데, 가로줄로 따라서 우리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는데, 이 원자 번호라는 건 이 핵 속에 들어있는 플러스 있죠. 요 플러스, 이 입자를 우리가 양성자라고 하는데, 이 양성자가 원자마다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양성자의 개수가 곧 원자 번호가 됐어요.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제일 앞에 오게 되는데 1번은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고 전자가 몇 개겠어요? 하나인 거죠. 이런 애가 바로 1번인 거예요. 바로 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소죠. 자, 2번이면 어떻게 생겼을까? 양성자가 두 개인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가 몇 개겠어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는 두 개인 거예요. 근데 원자들은 특이하게 이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길이 있어. 그 첫 번째 껍질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로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두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세 개부터는 다음 껍질을 채우면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원자번호 3번이면 어떻게 되냐면 3번이면은 핵에 있는 전하량은 양성자가 3개니까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전자 몇 개겠어요? 3개겠지. 3개인데 얘는 껍질이 하나 더 늘어나야 돼. 그러면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3번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가다 보면 10번은 어떻게 될까? 10번은 플러스 10이 될 것이고 껍질이 2개가 있을 것이고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어가. 두 번째 껍질에는 방이 8개야. 그리고 전자가 최대로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1번은 어떻게 생겼을까? 11번은 플러스 11이죠. 그러면서 전자 몇 개겠어? 11개예요. 이 11개의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겠어요?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가고 그러니까 2개, 8개 꽉 찼어. 근데 마지막 껍질에 몇 개? 하나. 이게 11번일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서 우리가 수소를 제외한 요 수소를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나서 여기 여기를 눈여겨서 보게 되면은 이 3번과 11번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바로 뭡니까? 바로 요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몇 개다? 하나라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18번은 여기 존재하거든. 18번. 자, 18번은 첫 번째 껍질에 최대 2개 들어갔고요. 두 번째 껍질에 8개 꽉 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껍질에 몇 개겠냐, 얘도? 8개. 따라서 얘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최대로. 공통점이 뭡니까? 얘는 이 마지막 18쪽에 있는 이 공통점은 뭡니까? 마지막 껍질에 몇 개 들어갔다? 8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번이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19가 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까지 2개, 8개, 8개 꽉 차니까 18개 찾고 마지막 껍질 하나 더 늘려가지고 마지막 껍질에 누가 있어요? 전자가 하나 더 있겠다. 그치? 자, 지금 공통점 찾았습니까? 바로 뭐다? 마지막 껍질에 있는 무슨 수가? 전자 수가 전부 몇 개예요? 하나죠? 여러분, 원자가 있으면 원자와 원자들이 결합한 게 뭐예요? 분자잖아. 이 분자가 만들어지려면 화학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게 누구냐? 바로 저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예요. 그 얘기 뭐냐면 저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서로 손을 잡거나 전자가 나가면서 폭발을 하거나 받으면서 폭발을 하거나 이런 반응을 하거든.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가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건 뭐가 똑같다는 거냐면 바로 원자들의 화학적인 성질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해. 어떤 애들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은 애들이.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자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전자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하는 거예요. 이 가라는 뜻이 가격할 때의 가짜야. 값어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자에서 가장 가치로운 전자. 가장 마지막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 이게 바로 뭐다?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다 하나인 애들이 여기 일쪽에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원자들의 가족이다. 그래서 이게 일족이라고 하는 거야. 원자과 전자 하나인 애들. 자, 이 두 개인 애들은 이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죽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이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이 하나면 1주기, 껍질이 2개면 2주기, 껍질이 3개면 3주기, 4개면 4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들의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주기율표라고 하고 우리가 20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필수 암기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20번까지 위치와 이 원소 기호들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식을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분자식이라는 것만 들어봤을 거예요. 분자식. 자, 분자식은 뭘 분자식이라고 하냐면 그 분자에 포함된 실제 원자의 개수를 표현한 식이 바로 분자식이에요. 가장 많이 본 게 뭐냐면 우리가 H2O, 물, CO2, CH4, 메테인 이런 애들을 우리가 분자라고 하고 분자식이라고 하잖아. 그 얘기는 실제로 애들이 이런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어. 그런데 아세트산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식초에 포함된 신맛을 내는 아세트산 있잖아. 그 아세트산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탄소 하나에 오늘 공부하겠지만 여기 수소 세개가 붙어 있고 여기에 탄소 하나가 있고 여기에 산소 하나 여기에 산소와 수소 이렇게 구성되는 게 아세트산이거든. 근데 이 아세트산이 탄소의 개수는 실제 두 개란 말이죠. 수소는 실제 네 개죠. 산소는 두 개란 말이야. 그럼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탄소 두 개, 수소 네 개, 산소 두 개. 그런데 이렇게 분자를 이런 원소의 개수를 가진 분자들은 이거 말고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의 성질을 나타내는 여기 얘가 COOH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아세트산의 신맛을 나타내거든. 그래서 이런 성질을 보이게 하는 식으로 해서 따로 써주기도 합니다. 다른 것과 구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질이 보이는 식이다. 그래서 이런 식을 시성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연결된 구조로 표현한 걸 구조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실험식은 비례 개수의 비를 써준 거예요. 실험식은 별로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채팅창에 네, 어, 짝대기 두 개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것도 좀 이따 이야기 해줄 텐데 우리가 화학적인 결합에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있는데 어떤 A라는 원소가 B 원소 사이에 아까 마지막에 원자과 전자 있다고 그랬잖아. 그 원자과 전자가 A가 가진 원자과 전자 하나와 B가 가진 원자과 전자 하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손잡으면은 이게 A하고 B 사이에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결합선 하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C하고 D라는 애들은 C 거 두 개가 D 거 두 개랑 만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결합이 두 개가 만들어지겠지? 그런 게 바로 이중결합이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써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공부할 일이 있어요, 다음에. 네. 그냥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좋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요 20번까지 이렇게 주기율표 상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과 얘들이 어떻게 배치하고 있다는 걸 알면 되겠고요. 자, 이 첫 시간은 화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화학이 과연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 진짜 화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야. 왜 좋아요? 화학이 진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만들어 줍니까? 만들어 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증명해 주세요. 증명해 줄게. 우리 의식주.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 세 가지. 음, 여기에 정말 화학이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를 알려줄게 하는 게 바로 1단원입니다. 자, 의식주.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옷이잖아, 옷. 그죠? 자, 식이 뭐예요, 식? 먹는 거잖아, 먹는 거. 나 방금 피자 시켜 먹었거든? 노모 피자 여러분 알아요? 노모 피자? 꼭 먹어보세요. 노모 피자의 반반 피자. 치즈 크러스트 딱 채워가지고 먹어봐. 아우, 진짜. 나 지금까지 먹어본 피자 중에 최고였어. 여러분, 주말에 한번 꼭 먹어보세요. 노모 피자입니다. 자, 먹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 사람한테. 자, 그 다음에 주가 뭐예요? 주. 사는 거잖아. 주거 문제. 여기에 다 화학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자, 제일 먼저요. 여기 식을 한번 해볼게, 식. 자, 먹는 거에 화학이 영향을 줬다고요? 그럼. 자, 여러분, 우리가 먹으려면은 곡물을 재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이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식물한테 필요한 게 필수 원소가 있었어. 그 필수 원소를 넣어주니까 식물들이 엄청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의 이 식량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식물한테 필요한 절대 필요한 원소가 바로 질소예요, 질소. 그래서 질소 비료를 인공적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이 질소 비료의 원료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NH3 이거 뭐예요?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이 질소 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화학적으로 합성합니다. 뭐와 뭐를 가지고 합성했겠어요? 질소와 수소 기체를 여기서 합성합니다. 그래서 질소 N2, 수소 H2, 질소와 수소를 합성해 가지고 암모니아를 합성을 합니다. 자, 이거 화학식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과학인데 반응 전의 원자의 개수와 반응 후의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 나옵니까? 1대 3대 2가 나와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적으로 요 질소 비료를 합성하는 합성법을 개발을 해요. 이게 대박을 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식량 문제를 개선했어. 이거 뭐야? 인간들의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한 거예요. 어,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버의 하버. 하버라는 과학자.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상까지 받아요. 이게 바로 뭐냐? 암모니아 합성법이에요. 자, 이 암모니아는 이게 바로 만들어지겠어요? 일상생활에서는 바로 안 만들어져요. 이게 굉장히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의 상황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학적인 기술이 굉장히 요하게 되는 거고 1900년도 초반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인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줬다. 이게 뭐야? 화학이야. 그러니까 화학이 얼마나 위대하냐? 맛 좀 봐라. 자, 그다음 여러분들 옷 입고 있죠? 옷 입고 있는 거. 지금 다 벗고 있는 사람 없잖아. 다 옷 입고 있잖아. 벗고 지내는 사람 없잖아? 그게 뭐야? 옷이야. 예전에는 자연에서 옷을 갖다가 만들어서 입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천연섬유라고 해요. 자, 이 천연섬유는 다 좋은데 단점이 있어. 자, 대량 생산이 가능할까요? 안 돼. 집에서 막 다 이거 짜야 돼요. 옷 하나 만들려면 막 한 달 걸려. 그러니까 싸겠어, 비싸겠어? 비싸지.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비단으로 만든 옷이나, 어? 정말, 그런 거 한번 천연섬유로 만든 옷 봐봐요.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화학이 발달하면서 야, 그러면 비슷한 재료로 한번 옷을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합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 섬유를 화학적으로 만든 섬유를 뭐라고 하냐면 합성 섬유라고 하는 거예요. 합성 섬유. 자, 합성 섬유는 천연 섬유의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대량 생산이 될까 안 될까? 된다. 공장에서 막 만들어내. 그러니까 싸요, 비싸요. 천연 섬유에 비해서는 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돈벼락이야. 여러분들 화학 잘하잖아?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갈 거 없잖아. 선생님 저 미래가 없어요. 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화학과 가면은 다 할 수 있어. 화장품도 만들어, 식료품도 만들어, 먹을 거 만들어, 옷 만들어. 못하는 게 없어, 화학과가. 자, 합성섬유. 자, 그러면 최초의 합성섬유가 뭘까? 바로 나일론입니다. 지금도 쓰여요. 자, 나일론이 나왔던 게 저기 영국인데 제일 먼저 쓰였던 게 바로 여자들의 스타킹이에요. 스타킹. 그래서 스타킹의 재료로 쓰이고요. 여러분이 요즘에 이제 입고 다니는 바람막이 잠바 같은 거 있잖아. 그 바람막이 잠바 안쪽에 그 모든 옷은 안쪽에 보면은 하얀색 택이 붙어 있어요. 그 택에 딱 한번 봐봐.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들 딱 보면은 거기 왼쪽 그 안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나도 한번 볼게. 음. 보면은 여러분들 면이나 폴리에스터 써 있을 거야. 근데 바람막이 잠바 겉에 면이 나일론이 굉장히 많아요. 매끈매끈한 거 있어요. 스타킹의 원료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최초의 합성섬유고요. 자, 최초니까 기억해야 되겠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캐러더스. 캐러더스 꼭 기억합시다. 캐러더스. 자, 나일론. 야, 내가 최초의 합성섬유인 나일론을 캐리했어. 캐르데스. 캐러더스. 자, 자, 내가 캐리해버렸어. 자, 자, 최초의 합성섬유는 내가 캐리했어. 캐러더스. 자, 두 번째.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합성섬유.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 자, 이게 뭐냐면 가장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성섬유. 여러분 내일 학교 갈 때 겉옷 입는 사람들 있잖아. 겉옷 안쪽에 안감에 잠그고 이거 그 재료 한번 보세요. 소재 한번 보란 말이야. 폴리에스터 100%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복 있으면 교복 폴리에스터 100%예요. 그만큼 가장 많이 쓰인다. 폴리에스터. 자, 그다음 하나 더 기억하자면 폴리아크릴. 폴리아크릴. 자, 폴리에스터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우리 양복 같은 거, 교복 같은 거 많이 쓰이고요. 시험에서는 양복에 많이 나와요, 양복. 자, 폴리아크릴. 이거는 열에 강해요, 굉장히. 열에 강해서 얘는 소방복에 많이 쓰여요. 어, 열에 잘 타지 않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합성섬유는 최초의 합성섬유, 내가 캐리했어, 캐리데스, 나일론. 자, 폴리에스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 열에 강하다, 폴리아크릴. 자, 요 세 가지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이 옷을 만들다 보니까는 옷이 밋밋하잖아.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옷에다 그림 그리고 싶단 말이야. 색깔 넣고 싶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색깔을 넣었어. 물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염료라고 하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들면 다 합성이 들어가는 거야. 합성 염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합성 염료도 최초의 합성 염료만 기억하면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모브라고 하는 거예요. 모브. 보라색. 보라색 섭이야. 얘도 겁나 웃겨. 원래는 이거 모브 만들 때 여러분들 말라리아 모기 있잖아, 모기. 그 모기 치료제 만들려고 막 이것저것 식물 수출해가지고 했던 게 바로 얘야. 그러다가 실수로 엎었어. 그랬더니 보라색 물감이 이게 안 지워지는 거야. 그래갖고 갑자기 바꿨어. 야, 이거, 아유, 야, 이거 언제 말라리아 이거 약 만드냐? 야, 그냥 이걸로 물감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바로 모브예요. 응. 그래서 합성 염료는 모브. 기억하자. 어때요? 지금까지만 봐도 어때? 야, 화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구나, 진짜. 먹는 거 해결해줬네? 입는 거 해결해줬네? 짱인데? 근데 끝나지 않았어. 야, 주거 문제. 여러분들 겨울철에 요즘에 보일러 없으면 못 살잖아. 옛날에는 보일러가 어딨어. 지금 석유, 석탄. 그런 걸 가지고 다 떼잖아. 그게 뭐라고요? 우리 다 통칭해서 뭐라고 할까? 화석 연료라고 합니다. 음. 화석 연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석유, 석탄,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LNG, 석유가스, LPG 이런 거 다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거거든. 연료가 왜 연료겠어요? 불이 잘 붙어. 불이 잘 붙으면서 열을 많이 발생해내니까 이게 연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렇겠지? 그래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한다. 화석 연료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바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얘들이.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불이 잘 붙어요. 자, 꿀팁 하나 알려줄게, 꿀팁. 어떤 물질이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잖아? 그러면 얘를 불로 태운다. 얘를 연소시켜서 태우잖아? 연소시킨다는 건 뭐와 결합한다는 거니? 무조건 화학에서는 산소와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애가 연소되면요.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고 수소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가장 안정한 화합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두 가지예요. CO2, H2. 무조건 이거 두 개예요. 그래서 자, 대표적인 탄화수소가 메테인이잖아요. CH4라고 하는 메테인인데 메테인을 태우면 뭐가 나오니? 라고 물어보면 메테인에다가 산소를 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나오겠어? 무조건 두 개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CO2, H2 나오는 거야. 음, 개수는 이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CO2와 H2가 나온다. 자, 화석 연료도 다 화학적인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걸 갖다 쓰는 것도 보다 화학이다. 미쳤다, 미쳤어. 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 지을 때, 집 지을 때 다 화학이다. 이거 뭐라고 할까? 건축 재료라고 합시다. 건축 재료. 음. 가장 단순한 건축 재료가 우리 시멘트, 탄산칼슘하고 탄산칼슘 이런 물질이 섞여 있는 걸 시멘트라고 하는데 이 시멘트에다가요. 자갈하고 이런 모래 같은 거 섞은 걸 뭐라고 하냐면 콘크리트라고 해요. 더 단단해요. 콘크리트 우리 벽이 다 아파트 벽이 다 콘크리트 외벽으로 돼 있잖아. 일단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고 철, 철근 없이 건물 못 짓잖아요. 철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지구에는 철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 지구 핵에는 많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철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철, 금속으로 존재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뭘로 존재해? 돌로 존재하는 거야. 이름하여 철광석. 자, 오늘은 내용은 어렵진 않지만 외울 게 많아. 그지? 그래, 최대한 스토리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철광석은 철이 포함된 돌이에요. 얘의 화학식은 뭐냐면 Fe2O3야. 얘는 철이 산소와 함께 붙어 있다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철광석에서 철만 뽑아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건축 재료로 쓸 수가 있지. 그쵸? 음. 그러면 철광석이라는 거에서 산소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넣는 이 곳이 어디냐? 바로 용광로라는 곳이죠. 이 용광로에다가 철광석을 드립다 넣고 막 가열해. 가열하면서 여기다가 함께 탄소가루, 이걸 우리가 코크스라고 하거든? 이 탄소가루를 막 넣어주면은 요 탄소가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쏙 뺏어 갖고 나와요. 그러면서 철이 분리가 돼. 우리는 이 철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재료로도 사용이 되는 거다. 너무 빨라요? 괜찮아요? 규빈님. 옷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 폴리에스터 적혀 있지? 음, 아까 얘기한 거구나. 지금 봤어. 어, 오케이.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철을 콘크리트와 함께 결합시켜서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그 이름이 뭘까? 굉장히 어려워요. 유추해 보세요.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철근 콘크리트. 이보다 쉬울 순 없다. 철과 콘크리트 합쳤어. 철근 콘크리트. 어. 자, 그 밖에 우리 알루미늄 있죠. 알루미늄도 건축 재료로 사용을 한다. 야, 정말 다 화학이잖아. 우리 화학이 안 쓰이는 게 어디 있니? 다 쓰이잖아. 그것뿐만 아니다. 이게 끝이면 좋겠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끝이면 좋겠지만 화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자, 시험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면 약 먹잖아요. 이 약도 전부 뭐야? 화학으로 제조하는 거란 말이야. 요즘에 여러분들 AI가 대세잖아. 옛날에는 인간들이 다 이걸 화학적 합성했는데 지금은 AI가 약을 막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했던 거를 얘가 1분이면 다 합성해. 그래가지고 대단한 시기가 됐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의약품. 자, 우리가 시험에서 어쨌든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약 중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은 음, 약 중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자. 첫 번째는 항상 최초가 중요해. 최초. 최초의 의약품.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아스피린이라고 들어봤나? 아스피린. 어, 그러니까 뭐 어머니나 너희 열날 때 먹는 타이레놀 있잖아. 타이레놀의 최초의 할아버지야. 조상님이야. 아스피린. 네, 들어봤죠? 김규범님 들어보셨군요. 네, 아스피린. 네, 이 아스피린이 최초의 의약품인데 얘가 그러니까 열을 내리게 해줘요. 그리고 아픔을 통증을 없애줘. 그러니까 통증을 없애준다. 어려운 말로 진통제. 열을 내리게 해준다. 어려운 말로 해열제. 진통 해열제예요. 최초의 약품인데. 이 아스피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면 더 재밌어. 여러분들 버드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막 나무가 막 강가에 이렇게 막 늘어진 나무 있어요. 이게 버드나무거든. 예전에 전쟁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막 칼에 찔리고 막 총에 맞고 막 했을 거 아니니. 그래서 피가 막 흘린단 말이야. 너무 아파요. 약 좀 주세요. 그때 약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야, 그럼 이거 한번 먹어봐.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뭐 이거 한번 먹으면 흙도 먹여보고. 이거, 죽고. 옆에 있는 거 막 먹여보니까 막 죽어. 그런데 버드나무 잎을 가글하다가 먹여봤더니 사는 거야. 야, 여기 뭔가 있는데? 그 단점이 있어. 살긴 사는데 구역질을 해. 으악 하면서 막 다 토해. 먹은 거를. 다 토해내요. 이게 단점이 있었어. 그래서 이 버드나무에는 뭔가 있다. 근데 이 구역질하는 것만 좀 바꿔주자 그래가지고 버드나무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요. 껍질에서 잡은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최초의 합성 섬유, 합성 의약품 만든 게 바로 이 아스피린이에요. 음. 떼돈 벌었지. 야, 지금 이거 내가 이 당시 이거 개발했으면 아이고 야, 이거 떼돈 벌고 남는다. 그 다음에 세균 죽이는 거 항생제라고 하는데요. 항생제. 페니실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니실린. 자, 페니실린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얘도 최초의 항생제죠. 얘가 뭔가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제 약을 개발하려고 연구하다가요. 너무 약이 오래된 거야. 오래돼가지고 이제 여기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곰팡이가 폈는데 이제 얘가 어떤 실험을 한 거냐면은 세균들 있잖아. 이 세균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세균 배양을 실험을 한 거예요. 세균 배양 실험을 했는데 너무 잘못해가지고 여기에 곰팡이가 생긴 거야. 근데 이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이 곰팡이, 푸른 곰팡이, 곰팡이 종류 중에서 푸른 곰팡이가 있네. 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없는 걸 알고 이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페니실린이에요. 누가 만들었냐? 정말 고맙게도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왜 고맙냐? 왜 고맙냐?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 플레밍. 자, 왜 고마운지 알겠죠? 푸푸푸. 자, 시험에 나오니까 아스피린이랑 페니실린 헷갈린다. 그러면 프, 프,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 플레밍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기깔난다. 나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야 과학이 야 장난 아니지 하면서 자랑하는 파트예요. 이게 이거야 이제 이 화학 책을 만든 사람들의 착각인데 이 사람들이 화학책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니? 야, 우리 학생들한테 이 화학이 의식주에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거를 1단원에서 빡 알려주면 애들이 화학에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때? 딱 보자마자 에이씨, 외울 거 겁나 많네. 싫어! 하면서 지구가 선택하러 간단 말이야. 어, 만든 사람들 착각이야. 하지만 화학이 이렇게 의식주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투 문제집을 통해서 좀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심심하니까 오투 문제집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예요.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합성 섬유와 그 이용을 옳게 연결하시오. 자, 합성 섬유 세 가지 기억하자 그랬죠? 최초의 합성 섬유 누구라고요? 나일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 폴리에스터. 열에 강한 거 폴리아크릴. 자, 그럼 나일론 어디에 사용됐다고요? 스타킹. 폴리에스터. 여러분 교복, 양복. 폴리아크릴, 수방복. 와우. 자, 6번.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 플레밍의 푸른 곰팡이.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입니까? 아스피린입니까? 그렇지. 페니실린이죠. 자, 호프만. 버드나무 껍질로 만든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다. 아스피린. 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사실은 여기부터가 진짜야. 여기까지는 화학의 자랑에 대해서 했다면 여기부터가 진짜다, 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냐 여기가 바로 탄소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 자, 여러분들 아까 첫 시간 처음 하면서 원소기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자 그랬죠? 자, 탄소의 원소기호 뭡니까? C입니다. 원자 번호 아시는 분? 채팅창에 남겨보세요. 탄소 원자 번호 몇 번일까요? 채팅창에 써봐. 맞아요. 6번입니다. 6번. 우리가 번호는 여기다 쓰게 되는데 6번이에요. 6번. 나이스. 나이스. 6번이라는 건 원자 핵의 핵 전하량이 얼마라는 겁니까? 플러스 6이라는 거예요. 전자 몇 개일까요? 중성이니까 6개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전자가 6개면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간다 그랬죠? 최대로? 그렇지. 2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껍질이 2개겠죠? 그럼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겠어요? 그렇죠. 4개가 있단 말이야. 자, 그 얘기는 뭐냐? 탄소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입니까? 4개라는 거예요. 4개. 맞습니다. 근데요, 이 원자들은 있잖아. 가장 마지막 껍질을 꽉 채우고 싶어 해. 이 중심에 핵이 있으면 첫 껍질이 하나인 애는 2개를 채우고 싶어 하고 껍질이 2개인 애는 8개를 꽉 채우고 싶어 해요. 방이 8개인데 전자라는 손님을 8명을 다 받고 싶어 해. 이게 원자의 본능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매우 안정한 상태가 돼요. 자, 8개가 8이라는 뜻이 우리가 화학으로 옥타거든요. 그리스어로 8, 8이라는 뜻이 옥타야, 옥타. 여러분들 옥토퍼스. 옥토퍼스가 뭡니까? 아, 문어잖아, 문어. 문어가 다리가 몇 개? 8개잖아. 여기서 온 말이란 말이야. 음. 싸움하는 그 옥타곤이라고 하잖아. 팔각형. 옥타, 여기서 온 거야, 옥타. 자, 그래서 마지막 8개의, 마지막 껍질에 전자 8개가 있고 싶어 한다. 전자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규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옥텟 규칙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옥텟 규칙이다. 옥텟 규칙이다. 옥텟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마지막 껍질에 전자 8개를 만들고 싶다. 이게 옥텟 규칙이에요. 자, 근데 탄소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라고요? 4개라고요. 자, 그럼 얘는 몇 개가 더 필요합니까? 4개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원자와 원자가 서로 손을 잡으려면 전자 하나씩만 만나면 손 잡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탄소에 여기에 어떤 애가 하나 오면 수소 같은 애가 하나 와서 여기 전자가 손을 잡아주면 수소 같은 애가 하나 와가지고 여기에 수소과 전자 하나 주면 수소가 와서 수소과 전자 하나 주면 수소가 와서 수소과 전자 하나 주면 탄소 입장에서는 여기에 전자가 지금
8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다 빌려온 거야. 나는 원래 4개인데 하나를 빌려오니까 8개가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탄소는 다른 원자들과 손잡을 수 있는 팔이 몇 개다? 최대 하나, 둘, 셋, 네 개의, 네 개의 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탄소에 옆에 탄소가 왔다. 그러면 이 탄소는 또 손을 잡으면서 또 네 개. 그 옆에 탄소가 또 왔다. 그럼 이 탄소 역시 손 네 개. 이런 식으로 탄소들이 끊임없이 결합할 수가 있다. 다양하게. 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손 잡을 수, 원소들 중에서요, 가장 많이 손 잡는 게 네개거든. 그래서 가장 손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게 탄소이기 때문에 이 탄소가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탄소 화합물. 그래서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되시죠? 네. 좋습니다. 탄수화물을 공부해 봅시다. 탄소 화합물. 자, 탄수화물 중에서 첫 번째로, 첫 번째로 탄화수소가 있어요. 여러분, 탄소화합물이라는 건요, 그 종류 중에서 무조건 탄소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 이상만 포함하고 있으면 전부 탄수화물에 들어가요. 어. 자, 여러분, H2O 탄수화물일까요? 아닐까요? 물. H2O 탄수화물이에요? 아니에요? 네, 예리님, 전자 4개를 잃을 수는 없나요? 예, 4개를 탄소 같은 경우는 4개인 건 애매한 거예요. 3개까지는 잃어버리긴 하거든. 근데 4개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4개까지 버린다는 건 원자가 너무 손해야. 그래서 4개까지 잃진 않습니다. 자, 탄소화물은, H2O는 탄소화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탄소 안 포함 안 돼 있죠? 아닙니다. 자, 여러분, 유리는 규소와 산소의 화합물이거든요. SiO2? 자, 유리 탄수화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 탄소화합물 중에서 탄화수소가 있어요. 누가 탄화수소인가요? 탄화수소는 얘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어야 해. 어떤 애들이냐면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붙은 애들 또는 탄소 두 개에 수소가 붙은 애들 또는 탄소 세 개에 수소가 이렇게 붙은 애들. 이게 다 수소예요. 자, 이렇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탄화수소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탄화수소는 탄소 화합물에 포함이 되겠죠. 탄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탄화수소들은 탄소수가 하나짜리, 탄소가 2개짜리, 탄소가 3개짜리가 되면 덩치가 어떻게 돼요? 덩치가 커지죠. 여러분들, 덩치가 커지면은 이 분자들 사이에, 자, 또 다른 얘와 얘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 얘는 조금밖에 닿지 않으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 그런데 탄소수가 많아지면은 서로 분자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세져요.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의 끓는 온도, 원래 끓는 점이라고 하는데 물이 끓어오른다라고 하는 건 액체의 물이 기체로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끓는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인력과 어떤 관계가 있죠? 인력이 세면 셀수록 끓는 온도도 어때요? 높은 거잖아. 그쵸? 그렇다면 탄화수소들의 끓는 점도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다. 탄소수가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잡아당길 수 있는
이 닿는 면적이 많을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센 거거든. 그래서 탄화수소는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인력이 세지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 탄화수소 중에서 대표적인 탄화수소 하나만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 배우긴 했어요. 바로 메테인이라는 겁니다. 메테인 많이 들어보셨나요? 메탄가스가 바로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메테인의 분자식은 뭐냐면 CH4죠. 얘는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 여기에 수소, 수소 4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정사면체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어. 자,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메테인을 만들어 왔어요. 자, 여기 이게 메테인이에요. 여기 보여요? 여기 가운데 검은 게 탄소고 요 하얀 게 수소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 형태로 되어 있어. 정사면체. 아주 아름답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누구다? 메테인이다. 탄소가 가장 탄소 하나밖에 없는 탄화수소. 가장 작은 탄화수소예요. 탄소는 하나인데 탄소가 결합할 수 있는 팔은 4개인데 그러면 나머지 4개가 아니, 수소니까 CH4가 되겠죠. 얘가 바로 누구다? 메테인이다. 자, 메테인은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메테인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파트, 집에 도시가스 들어오잖아. 그 도시가스가 바로 이 메테인이에요. 도시가스. 그 도시가스가 LNG라고 이야기하죠. 왜 LNG라고 하냐면 요 L이 뭐냐면 리퀴드, 액체로 만들었다. N이 뭘까? 내추럴, 자연에서 얻어진다. 천연가스다. G가 바로 가스예요. 바로 액화 천연가스를 앞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게 LNG예요.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불이 잘 붙고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메테인은 온실기체에도 들어가죠.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어,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 중에서 뭣도 있냐면 알코올도 있어요. 알코올. 자, 알코올 하면 우리가 딱 에탄올 떠오르죠. 에탄올. 바로 에탄올이 알코올의 대표적인 예예요. 누구? 에탄올. 자, 에탄올이 아까 처음에도 잠깐 나왔는데 이 에탄올이 어디 쓰이냐면은 여러분들 손 소독제 있잖아. 우리 코로나 할 때 맨날 학교에서 이 위에 놓은 게 바로 이 소독제잖아. 그게 바로 에탄올이죠. 그리고 술의 원료가 들어가는 게 바로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에탄올의 화학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에탄올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탄소 2개에 수소 5개가 붙어 있고 맨 마지막 끝에 OH가 붙어 있어요. 시성식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OH 따로 써졌어요. 음. 그래서 얘를 구조식을 보게 되면 탄소 2개가 붙어 있고요. 각각에 그러면 여기에는 끝에는 수소가 3개 붙어 있고 가운데에는 수소가 2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알코올은요. 모든 알코올은 누가 있냐면 바로 여기 맨 끝에 붙어 있는 요 OH 있죠? 요 OH가 붙어 있으면 모두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메탄올, 에탄올, 다 올로 끝나요. 이 알코올임을 알려주는 이 OH, 얘 이름이 있어. 얘 이름이 뭐냐면 하이드록식이라고 해. 이 하이드록식이가 있으면 우리는 에탄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외우기 힘들죠? 하이드록식이가 여러분한테 인사합니다. 하이, 하이, 하이. H하고 O 붙어 있잖아. 하이드록식이 꼭 기억해 주세요. 에탄올의 구조식 기억해 줘. 이 에탄올은 손 소독제이기도 하면서 술의 성분이기도 하고요. 자, 에탄올 물에 잘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물에 잘 녹아요. 술이 뭐야?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게 술이에요. 근데 술 봤을 때 여러분 소주나 이런 거 술 보면은 술에 층이 가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
물에 잘 섞인다는 얘기예요. 음,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자세하게 해도 되지만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합시다. 자, 세 번째, 카복실산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는데 그 카복실산에서 대표적인 애가 바로 아까 처음에 나왔던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 자, 이 아세트산은 어떻게 생겼더라 아까? CH3COOH라고 하는 분자식을 가졌었고 얘 구조식은 아까 어떻게 썼어요?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세 개 붙어 있고요. 여기에 탄소 붙어 있고 아까 여기 왜 이중결합이에요? 라고 했던 게 바로 얘죠. 예. 얘가 바로 아세트산입니다. 자, 알코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점은 얘는 맨 끝에 OH 옆에 CO 이중결합이 함께 붙어 있는 COH가 있죠. 요 COH가 있으면 전부 카복실산이에요. 카복실산의 특징은 요 COOH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카복실살들은 전부 이름이 뭐뭐산 이렇게 끝나요. 카복실산의 종류 중에서 아세트산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요 아세트산이 어디에 쓰이냐? 바로 식초의 성분이다. 이 정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 여러분들 식초가 어떤 맛이 나요? 신맛이 나죠. 신맛이 나는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이라 그래, 산. 산성 염기성 하는데 산이라 그래. 그래서 아세트산은 물에 녹으면은 산성 물질이 되어요. 유일하게. 자, 여기 아세트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산성이다. 나머진 산성이 아니야. 근데 아세트산만 산성이 돼요. 신맛이 나는 게 산성이야. 그걸 기억하면 돼요. 음. 그때 요 COH 얘도 이름이 있겠지. 얘는 카복실기 이렇게 카복실기 그래서 얘 카복실산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자, 지금 대표적인 탄소 화합물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어렵죠. 여러분 처음 봐서 이게 어려울 거야. 반복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화반을 하는 이유가 개념반만 갖고는 이게 안 돼요. 심화반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니까. 자, 메테인.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의 정사면체 구조, 메테인. 자, 에탄올. 알코올의 성분이고 하이드록시기를 갖고 있으면서 술과 소독제, 물에 잘 녹는 애다. 아세트산. 식초의 성분이고 카복시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산성 물질이다. 물에 잘 녹고 산성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될까요? 자,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이제 끝났어요. 두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메테인을 했고 에탄올을 했고 아세트산을 한 거예요. 선생님 알코올하고 카복실산도 했잖아요. 알코올은 여러 가지 알코올 물질 중에서 지금 에탄올을 공부한 것이고 여러 가지 카복실산 중에서 아세트산을 한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을 알면 되고요. 네 번째로 알 것은 폼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에요. 이름 어렵죠? 이름 좀 어려운데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단순하게 생겼어요. 아까 CO 이중결합에 여기 양쪽에 수소가 붙어 있는 애요. 여러분들 영화 괴물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예요. 천만 관객 넘었던 괴물. 한강에서 괴물이 나온 거거든. 근데 그 괴물의 탄생 비화가 뭐냐? 바로 이 폼알데하이드라는 약품이 한강에 떠내려가서 그걸 먹어서 괴물이 났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이 폼알데하이드가 그만큼 안 좋은 물질이야.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우리 본드, 접착제에 쓰여요. 본드 특유의 냄새 있죠? 그게 바로 이 폼알데하이드고요. 여러분들 집 새로 지은 집 들어가면 막 특유의 냄새 난단 말이에요. 건축 막 재료 그 붙이는 본드 때문에. 그래서 새집증후군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새 집에 들어가면 막 피부 두드러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새집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바로 이 폼알데하이드예요. 그 정도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아세톤이라는 거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아세톤.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뭐 누나나 이모나 손에 이렇게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치? 손톱에 네일 아트 하고 이거 지울 때 네일 아트 하러 가서 이거 하잖아? 그러면은 네일 아트 한 번 하는데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나도 한번 아니, 농담이고요. 자, 이거 네일 아트 이거 하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이야. 근데 한 달 정도 가거든? 근데 이거 다시 또 가면 또 새로 해야 되잖아. 한 달 정도 가면 손톱이 자라니까. 그럼 새로 할 때 또 5만 원 내야 되잖아. 근데 짜증나는 건 뭐냐면 10,000원인가 추가로 또 내야 돼. 지우는 값을 받아요. 어이없지. 어. 그러니까 아깝잖아. 나 같은 사람은 누가 이제 지우러 간다 그러면 야, 그거 내가 지워줄게 하고서는 아세톤을 갖다가 이게 지우면 다 지워져. 이거 살짝 지워주면 뭐 5분밖에 안 걸려. 근데 거기서 막 10,000원 받고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알면 돈을 버는 거야. 음. 이 아세톤이 바로 그런 매니큐어 이런 거 제거하는 용으로 써요. 여러분들 학교에 책상에 누가 친구들이 막 유성 매직으로 막 낙서해 놓기도 하잖아. 야, 막, 어? 막 낙서해 놓기 요즘에 안 해도 없지. 유성 매직 낙서하잖아? 그럼 매직 안 지워지잖아. 물로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진다고. 기름을 지우고 매니큐어를 지우는 이 아세톤으로 한 방울 툭 떨어뜨린 다음에 물티슈를 싹싹 지우면 다 지워져. 과학쌤한테 선생님 아세톤 좀 조금만 빌려주세요 해서 물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지우면 잘 지워진다. 매니큐어 제거제. 바로 뭐다? 아세톤이다. 음. 그냥 아세톤은 이름만 기억하세요. 뭐 화학식은 지금 써주긴 할 텐데 요거까지 외우라고 내가 하지 않을게. 음. CH3, CO, CH3인데 아세톤이 그런 물질이다. 5가지 정도 기억해보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완자에 보게 되면은 이런 탄소 화합물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 중학교 과학에서 이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원유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원유를 여러 개의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로 구별한다. 그러면서 어떤 차이로 구별했냐면 얘들을 끓는 점 차이로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고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자, 그때 요 위에서 얻어지는 게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애들이 얻어지죠.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애들이 얻어지거든. 자, 아까 탄소수가 적으면은 끓는 점이 낮다 그랬잖아. 인력이 작아서. 그래서 탄소수가 적고 아래로 갈수록 탄소수가 많은 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함께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오른쪽 넘어가서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탄소수가, 탄소수와 끓는 점의 관계.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더라. 분자 간의 인력이 세지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끓는 점의 수치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구조를 보고 누가 더 높겠구나 찾을 수 있으면 돼. 인력이 세니까 그래요. 자, 그중에서 첫 번째, 메테인 기억했죠? 메테인은 정사면체 구조다. 구조식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한다. 메테인에서 기억할 건요. 액화 천연가스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넘어가서 알코올은 우리가 이렇게 하이드록시기를 포함하면 알코올이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알코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만 기억을 해주세요. 에탄올. 그래서 에탄올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구조식은 이렇게 생겼더라. 그때 에탄올에서 여기 OH 요 무슨 기? 하이 반가워요. 하이드록시기라고 한다는 거. 이게 있으면 에탄올이다. 자, 에탄올은 물에 잘 녹는다, 녹는다? 잘 녹는다. 하지만 기름과도 잘 섞입니다. 어디에 사용된다? 술의 성분, 알코올. 이렇게 쓰인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카복실산 중에서 아세트산 기억하자 그랬죠. 자, 아세트산에 있는 여기 특징, COH. 얘가 있으면 이게 무슨 기, 작용기가 카복실기다 그랬죠. 자, 카복실기가 있는 카복실산은 물에 녹으면 액성이
무슨 성이 된다? 산성이 된다. 산성이면은 맛으로 따지면 무슨 맛이 난다? 신맛이 난다. 그래서 얘가 바로 식초의 성분이다. 음, 나머지는 읽어봅시다. 그다음 폼알데하이드 이런 식으로 생겼다. 접착제의 원료로 사용되더라. 아세톤 매니큐어 제거제로 사용이 되더라. 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탄소화합물 5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20페이지 2번을 보게 되면 자, 가 뭔가요? 이거 가 이름? CH4? 그렇지. 메테인이죠. 자, 선생님이 이 1시간에 굉장히 많은 양을 하고 있잖아. 대신에 단톡방에다가 좀 긴 분량으로 된 여기 내용을 또 한번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되는 사람은 좀 복습이 좀 필요한 사람은 같이 보면서 도움 받으면 됩니다. 나 뭡니까? 탄소가 2개이면서 OH 있어요. 알코올이죠? 무슨 올? 에탄올이죠? 자, 가의 분자식은 CH4다. 그렇죠. 시성식, OH 따로 써준 거죠. 탄화수소냐? 탄화수소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니죠. 연료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알코올 램프에 사용되고 LNG에 사용되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 3번. 탄소화합물을 모두 골라라.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은 다 석유에서 얻는 거예요. 석유는 전부 탄화수소 들어 있잖아. 따라서 탄소화합물 맞아요. 자, 요런 수건, 합성 섬유예요. 폴리에스터 이런 거란 말이야. 전부 탄소화합물이에요. 수건도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요. 빵, 빵은 포도당으로 돼 있잖아. 포도당이 녹말을 만드는 거잖아요. 포도당도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전부 무슨 화합물? 탄소화합물. 자, 근데 유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SiO2. 탄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는 탄수화물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일단은 첫 시간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어요. 여러분들 조금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일단은 뭐 복잡해 보이지만 화학이 우리 일상생활의 의식주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기억해 주면 되겠고 탄소화합물이 무엇인가?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 탄소는 왜 이렇게 많은 결합을 하는가? 탄소화물의 대표적인 종류 5가지의 구조와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들. 이것들을 이해하는 파트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어. 자, 완자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까지 풀어올 텐데, 숙제로 29페이지까지 완자를 풀 거거든요. 분명히 안 풀리는 문제들이 꽤 있을 겁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하루에 30분씩 투자하세요. 그래서 안 풀리는 문제들 있잖아. 안 풀리는 문제들 사진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면 선생님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도 단톡방에 올라가니까 다시 보고 공부하시고 이 영상 말고도 도움이 되는 영상 선생님 올려드릴 테니까 보면서 복습에 꼭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오늘 첫 시간 고생 많았고 계약해서 바쁘실 텐데 우리 한번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잘 공부하고 화학에 흥미와 자신감 갖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학교 잘 갔다 오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단톡방에. 네, 안녕. 네, 고생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동윤이 네, 너무 쉽지 너한테는. 처음 그런데 뒤에 어려운 부분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봐. 학원 갔다 왔냐? 학원 갔다 왔어. 어우, 힘들겠다. 고생했어.
네, 감사합니다. 어, 쉬어. 안녕히 계세요. 어.